AI와 데이터의 결합은 디자이너 단백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생물학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AI와 생명공학 분야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기능이 실제 응용 프로그램과 만나고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흥미로운 순간에 있습니다. 거의 멈출 수 없는 힘이 움직일 수 없는 물체와 만나는 경우입니다. AI는 매우 강력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저는 생물학을 공학적으로 공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저만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제약 고객을 위해 효소 공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We used a few different flavors of AI to improve its performance, making it more active and also more specific. For simplicity, I'm going to focus on the activity improvements. 이 프로젝트는 각각 약 8주씩 7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각 라운드에서 우리는 효소에 대한 염기서열 변이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그 활성을 측정했습니다. We measured performance for a few hundred or a few thousand enzymes per round. Those measurements get fed back into the AI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The question is, how should we expect a project like this to go? How much improvement should we anticipate from each round? Biology will always surprise us, and no two projects will be exactly the same. So we have to rely, before the data starts coming in, on our intuitions about what is possible. Traditionally, my intuition would be modest improvements with diminishing returns. I'd expect decent improvement in the first round, moderate improvement in the second, and then pretty rapid leveling off. I think most biologists would share this expectation because this shape of curve comes up everywhere in our training. We called it saturation kinetics in biochemistry or a sigmoid curve in cell biology.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면 두 번째 비트가 약간 도움이 되며 곧 더 추가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는 박테리아에 의한 영양소 흡수, 수용체에 결합하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약물의 용량 반응 곡선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Contrast this to the AI space where the scaling laws seem to keep going up. The more resources you can throw at a model, the better it performs. 더 메시는 컴퓨팅, 더 디만추리 매개 변수, 더 디만추리 학습 데이터. We're used to seeing AI model inputs scale into the billions and beyond and continue to yield performance returns. Now, it has to stop somewhere.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I의 경우 사람들은 그 한계가 어디든 간에 우리는 그 한계에 근접하지 않았다고 편안하게 베팅합니다. 생물학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계가 비교적 가깝다고 베팅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신 모델을 제공합니다. 수익 감소 대 끝없는 확장. 어느 쪽이 이길까요? 적어도 이 특정 효소에 대해서는요. AI 개발자가 예상하는 것처럼 데이터 세트의 크기에 따라 성능이 계속 증가했나요? 아니면 생물학 개발자가 예상하는 것처럼 두세 번의 설계 주기 후에 평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생겼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4배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34x, 다음 두 라운드에서 73x.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129, 115? 언제까지나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효소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좋아졌는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살던 시절에는 합성생물학 프로젝트 중 두세 라운드를 넘긴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퀀스 공간을 탐색하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AI 이전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원래 효소에 매우 가까운 염기 서열을 탐색하는 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세 개의 돌연 변이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염기 서열을 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무작위로 추측하거나 더 나쁜 것은 효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쓰레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AI와 기타 컴퓨팅 도구를 사용하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 라운드에서 최상의 변형에 대한 와일드 타입에 대한 평균 시퀀스 변경 횟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스 다서스 듀오. 7세대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은 자연 염기 서열에서 17개의 돌연 변이가 떨어져 있었고,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인 효소는 20개의 돌연 변이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한 곳에서 4개의 평행 우주였습니다. 이를 성능 환경에서 로컬 대 글로벌 최적화의 관점에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효소를 최적화하는 것은 시퀀스 공간에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로젝트는 지역 산의 경사면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산인지는 자연적인 효소 염기 서열에 따라 약간의 특성화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산을 조금씩 올라가 금방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AI를 사용하면 훨씬 더 광범위한 자연 효소, 염기 서열을 검색하여 더 다양한 시작 효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지역 최적 조건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산으로 데려가는 더 큰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위에서 가장 높은 산, 진정한 최고 성능을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생물학적 vs. 세계의 AI 철학, AI에 멈출 수 없는 힘 vs. 어려운 문제들에 움직일 수 없는 대상. 생물학적 시스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AI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적이거나 적어도 덜 지역적인 한계를 찾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